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더러 힘내라고만 하는데 가끔은 힘을 빼야 살 길도 보이더라고요. 오늘 100년의 통찰에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안아줄 기억을 이기는 습관이란 주제로 좋은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편안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의 배신, 당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신호.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당신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포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공들여 쌓아온 나라는 존재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왜곡되고 지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라며 허허롭게 웃어넘기지만 그것은 당신의 품격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일수록 은퇴 후의 상실감은 더 큽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내 말 한마디에 조직이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당신이 던진 한마디가 에이 그건 아니지 혹은 그때 기억 안 나 자네가 그랬잖아 라는 핀잔으로 돌아올 때 당신은 급격히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배신이 가져오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유일한 법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흐릿해지고 왜곡되는 순간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노인으로 전락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뇌를 가리켜 매우 불성실하고 이기적인 목격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남기고 부끄럽고 치졸했던 순간은 교묘하게 편집합니다. 문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타인들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기록해두지 않은 과거는 이제 타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항변해도 기록이 없는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잃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당신을 은근히 따돌리거나 대화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할 근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한 당신을 보며 그들은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이제 논리적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기억은 곧 지배력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 앞에서 타인은 함부로 거짓을 말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는 시니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직관과 기억을 과신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라는 감상적인 믿음으로 기록을 생략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 자금은 공중분해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자본주의 정글에서 정점에 올랐던 워렌 버핏을 보십시오. 그는 수십 년 전 자신이 내렸던 결정의 이유와 당시의 시장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의 기억력이 비상에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기록의 아카이브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손에 펜이 들려 있지 않다면 당신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은 당신을 배신하지만 기록은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가 나에게 어떤 제안을 했으며 그때 나의 기분은 어땠는지 적는 그 사소한 행위가 당신의 품위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웃어넘기는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통해 나의 권력을 되찾고 타인의 무례한 침범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현자가 제안하는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붓을 놓지 않은 진짜 이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정약용은 자애로운 미소를 짓는 선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세가 만들어낸 박제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 버려져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자식들은 노비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한 그야말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단순히 소일거리로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조정과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외치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 그것이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쇠락하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먹으로 새긴 문장은 수백 년이 지나도 적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밀려나고 사회에서 내 목소리가 작아질 때 이제 나도 늙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라며 붓을 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은 패족이다. 패족이 살 길은 오직 독서와 기록뿐이다. 기록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다정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뼛속을 파고드는 서늘한 일갈입니다. 기록하지 않는 시니어는 타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난도질 당하도록 방치하는 방관자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를 악연록이라는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가 보는 나를 명확히 기록하여 역사라는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수십 년간 일터에서 쌓아온 노하우,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배신과 성공의 기억들, 그것들을 머릿속에만 담아둔다면 그것은 그저 노인의 넋두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이 위에 활자로 옮겨지는 순간 그것은 가문의 비전서가 되고 인생의 교본이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500권의 책은 그가 겪은 고통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한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정약용에게 기록은 그 고통을 강인함으로 치환하는 연금술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이 무뎌지고 마비가 올 정도로 붓을 휘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이 멈추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니어들도 똑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 공포를 술이나 텔레비전 혹은 의미 없는 수다로 달래려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입니다. 마취가 풀리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정약용처럼 기록의 야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의 막사 안에서도 명상록을 썼습니다. 수천 명의 생사가 오가는 혼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밤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있었기에 그는 황제라는 화려한 겉모습에 매몰되지 않고 철학자 황제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기록은 당신의 제2의 자아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 분노를 기록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그 감사함을 기록하십시오. 그 기록들이 모여 당신의 품격이 되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만듭니다. 기록하는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문장을 쓰는 사람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예전보다 더 강력한 지식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라는 이름의 유배지에서 당신만의 기록을 쌓아 올리십시오. 훗날 당신의 기록을 읽는 이들이 이분은 정말 치열하고 우아하게 사셨구나라고 감탄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억을 이기는 기록의 마력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생 이막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비워야 산다는 말은 사기다. 세상의 수많은 책과 강연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품격이 마음을 비워야 편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달콤한 위로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설임을 폭로하려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비움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그릇은 결국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현들, 이를테면 부처나 노자가 비우라고 했던 것은 마음속의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지, 당신의 삶을 기록하지 말고 무지하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기록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처가 그저 비우라는 말만 남기고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불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그저 고대 인도의 이름 모를 방랑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비워야 산다는 말은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순치시키기 위해 만든 교묘한 프레임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다 가진 이들이 당신에게 이제 욕심 버리고 마음 편히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당신은 비워야 할 때가 아니라 흩어져가는 당신의 존재를 긁어모아 기록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기록하지 않고 비우기만 하는 노년은 무서운 속도로 찾아오는 치매와
망각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70이 넘은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고 이제 다 내려놓았는데 왜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울화가 가득할까요?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비운 것이 아니라 뱉어내지 못한 감정들이 당신 안에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비움의 전제 조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한때 찬란했던 영광의 기억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야 비로소 진정한 비움이 시작됩니다. 쏟아놓지 않은 채 비우려 하는 것은 꽉 찬 쓰레기통의 뚜껑만 닫아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기록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병석에 눕기 전까지 사소한 회의 내용부터 자신의 스치는 생각까지 철저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가 만든 제국은 비움이 아니라 기억의 집대성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년의 문턱에서 비우겠다며 소중한 인생의 편린들을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성현들이 그토록 강조했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록의 3가지 치명적인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왜 그들은 겉으로는 비우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지독하게 적고 또 적었을까요? 그 비밀을 아는 순간 당신의 펜 끝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기록이 곧 자아의 복제라는 점입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기록된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기록이 타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밀은 기록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불멸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비우는 게 상책이라며 멍하게 텔레비전 앞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식들도 손주들도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견디며 살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남긴 기록만이 당신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을 만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비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기록이라는 칼로 당신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품격이 4번째, 뇌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성현들이 감추어 두었던 2번째 비밀, 뇌를 믿지 말고 손을 믿으라는 지독한 현실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포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억을 잃고 헤매는 먹잇감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가 깊어지고 통찰력이 생겨서 굳이 적지 않아도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실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가 아니라 오로지 생존을 위해
유리한 쪽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망각의 공장입니다. 특히 50대를 넘어 90대에 이르는 시니어의 뇌는 어제 있었던 수치스러운 일이나 오늘 아침 느꼈던 무력감을 아주 빠르게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천재 화가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수만 장의 노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꽃의 구조부터 시체의 근육,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갯짓까지 지독할 정도로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가 천재였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억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뇌 대신 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수첩을 허리춤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만 머무는 생각은 그저 뜬구름일 뿐이지만 손끝을 통해 종이 위에 박힌 문장은 타인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제하는 설계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의 두 번째 비밀, 타인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당신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며 거짓말을 해도 당신이 정말 그랬나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 주도권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자네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네라고 기록을 들이미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은 공포로 바뀝니다. 기록은 상대의 거짓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회의 때마다 수첩을 놓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모순을 찾아내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왜 오늘은 말이 다른가?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은 수조 원의 자본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는 기록을 통해 거대한 조직을 통제했고 자신의 제국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 머리가 아직은 쓸만해라며 펜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은퇴 후에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가는 이유는 당신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더 이상 정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횡설수설이 되고 기록하는 사람의 말은 법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는 쉽게 잊지만 원한은 오래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무엇이든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기억에서 지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만 그 기억을 머릿속에 담아두며 괴로워하십니까? 이제 그 고통을 손으로 옮기십시오. 분노를 종이 위에 꾹꾹 눌러 담으십시오. 뇌가 담당하던 감정의 무게를 손으로 옮겨 적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고통의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현들이 말하지 않았던 기록의 진짜 효능입니다. 뇌를 비우기 위해 역설적으로 손은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성공한 자들의 언어는 항상 문서로 남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자들의 언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람에 날려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바위에 새겨 넣을 것입니까? 손은 늙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문장은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징표입니다. 뇌의 노화를 탓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무거운 펜을 들어 당신의 존재를 종이 위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5번째, 기록은 나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 많은 시니어가 은퇴 후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회사의 지시와 가족의 요구, 그리고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당신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이제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당신의 펜 끝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분노의 기록입니다. 시니어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못할 응어리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배우자와 예전만 못한 대우를 하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늙어버린 내 모습까지 말입니다. 이 감정들을 가슴에 담아두면 병이 되지만 종이 위에 뱉어내면 데이터가 됩니다.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려는 자는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비밀 노트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화나게 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남의 이야기를 쓰듯 적어 내려가십시오. 그가 나에게 무례했다가 아니라 그는 몇 시 몇 분에 이런 표정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냉철한 분석가가 됩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압할 논리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명령조의 일기입니다. 내일은 산책을 가고 싶다가 아닙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원을 30분간 걷는다라고 당신 자신에게 명령을 하달하십시오. 피카소는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초석이다라고 말하며 매일 자신의 작업량을 스스로에게 명령하듯 기록했습니다. 시니어에게 기록은 하고 싶은 일을 적는 소망 리스트가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작전 지시서여야 합니다. 이 기록들이 쌓여갈 때 당신은 비로소 무너진 생활의 리듬을 되찾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지배자의 위치로 복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자아 설계법입니다. 어제의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오늘 현재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나는 우아한 노신사다. 나는 통찰력 있는 조언자다라고 매일 아침 적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당신의 삶을 매일 검토하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뒷방 늙은이로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트 위에서 당신은 매일 새로운 영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6번째, 마지막 한 문장의 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화려한 장례식도 쌓아둔 재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긴 단 한 문장의 진실입니다. 세계적인 성현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항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소멸하더라도 자신의 정신은 기록을 통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있기에 오늘의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지 역설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엔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문장만 적어 보십시오. 거창한 철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다. 오늘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웠다. 와 같은 문장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여 당신의 역사가 됩니다. 훗날 누군가 당신의 노트를 펼쳤을 때 그 안에서 당신의 치열한 고뇌와 우아한 자존심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현들이 입을 모아 말한 마지막 지혜는 결국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책상 위 하얀 종이와 검은 펜 사이에 그 길이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기는 습관을 넘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인간의 도구입니다. 이제 펜을 드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인생 2막 그 첫 문장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기록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직접 써 내려가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5가지 실천 체크리스트. 1. 기억을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기억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노추가 시작됩니다. 기록된 사실이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2. 매일 감정 쓰레기통 노트를 쓰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억울함과 분노를 종이 위에 다 쏟아내십시오. 적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3. 나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은 지우고 하겠다는 명령문으로 일과를 기록하십시오. 통제권은 거기서 나옵니다. 4. 한 달에 한 번 인생 대본을 수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자 설계도를 기록하고 그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비평하십시오. 5.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펜을 드십시오. 손끝의 저항감이 뇌에 새겨지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당신의 지문이 묻은 그 노트가 당신의 유일한 유산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 번째 잉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문장 중 가슴에 남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일 겁니다. 그 문장을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직접 쓰면 그 문장이 형님의 운명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